자, 이번 시간에는 사분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새로 배우는 용어가 되죠. 사분면이 뭐냐? 여러분들 이 좌표 평면은 이 X축과 Y축, 즉 X축과 Y축을 합쳐서 우리는 좌표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좌표축에 의해서 이 좌표 평면은 네 부로 나누어지죠.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사분면, 즉 뭐, 사분면, 이 분이 뭐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면은 면이죠. 면을 몇 개로? 네 개로 나누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럴 때 그러면 이렇게 네 개의 사면문으로 나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때 여기를 일사분면, 제 1사분면을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로마자로. 자, 2사분면은 이렇게 표시하죠. 3사분면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4사분면은 이렇게 표시도 합니다. 왜? 글자를 다 적기 싫어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분면이란 반드시 이 X쪽의 양의 방향에서 바로 이렇게 돌아가죠.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죠. 시계 반대 방향. 자, 앞으로 선생님은 시계 반대 방향을 다른 말로 사분면 방향 이렇게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사분면 방향. 즉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1사분면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한번 불러볼까요? 2,3 되겠나요? 2칸, 3칸 맞죠? 4,7 이런 것도 되겠죠. 그래서 1사분면에 있는 좌표들은요. X좌표도 플러스고 Y좌표도 플러스가 되겠죠. 되겠나요? 1사분면은 X좌표도 플러스 Y좌표도 플러스가 됩니다. 2사분면은 여러분들 왼쪽으로 갔다가 위로 가죠. 따라서 X좌표는 마이너스, Y좌표는 플러스가 되겠죠. X좌표는 마이너스, Y좌표는 플러스. 자, 3, 4분면 어떻게 되나요? 왼쪽으로 가니까 X좌표 마이너스가 되고 아래로 떨어져야 되니까 Y좌표도 마이너스죠. 말뜻 이해되나요? 4, 4분면 어떻게 되나요? X좌표는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아래로 떨어지니까 Y좌표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P점이 A, B입니다. A, B인데 이 P점이 제1사분면점이다. 다 적지 말고 자, 만약에 문제에서 P점이 제1사분면에 있는 점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P점이 제1사분면에 있는 점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말 속에는 바로 A도 양수, B도 양수 이런 말을 뭐 포함하고 있는 말이죠. 만약에 이사분면이다 하는 말은 바로 뭡니까? A는 음수, B는 양수 맞죠?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양수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3, 4분면이면 어떻다? 이 P점이 3, 4분면에 있는 점이다 하면 A도 음수, B도 음수란 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만약 이 P점이 4, 4분면에 있는 점이다. 이런 말은 A는 양수, B는 음수. 이런 말을 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점이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이다. 이런 말은 바로 그 점의 X좌표와 Y좌표의 부호를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이거 가지고도 문제를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주의 보세요. 그런데 좌표축 위에 있는 점이죠. 즉, X축 위에 있는 점들, X축 위에 있는 점들이나 또는 Y축 위에 있는 점들,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Y좌표가 제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X좌표는 어떻게 주어지고 맞죠? Y좌표가 제로라고 그랬죠. 또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가요?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어때요? X좌표가 제로고 Y좌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X축,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즉, 선생님이 이 X축과 Y축을 뭐로 보라고 했죠? 우리 그림자 쓸 때 벽으로 보라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벽으로 보는 X축 위에 있는 점이나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이런 X좌표나 Y좌표 둘 중에 하나가 제로인 점들은 우리가 바로 뭐다? 어떤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즉, 경계가 되는 거죠. 경계. 벽은 경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게 뭐 영의집, 철수집이라면 이 영의집과 철수집의 경계죠. 바로 벽이죠. 그죠? 이 Y축이. 그러니까 이 Y축이나 X축이 있는 점들은 경계이기 때문에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즉, X좌표나 Y좌표 둘 중에 하나가 0인 것은 어떤 사분면에 속하지도 않는다. 그럼 이 원점은요? 원점은 둘 다 제로죠. 원점. 원점은 둘 다 제로니까 원점 또한 X축 위에도 있고 Y축 위에도 있으니까 원점 또한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그림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면 왼쪽, 오른쪽. 왼쪽이면 마이너스, 오른쪽이면 플러스고 위쪽이면 플러스, 아래쪽이면 마이너스니까 그 개념을 생각하고 있으면 이런 점이 몇 사분면일 때 이런 말이 나오면 이 X좌표 A와 Y좌표 B의 부호를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대칭점의 좌표를 하기 전에 먼저 이쪽에 가서 조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지금 A, B, C, D, E 좌표가 있잖아요. 그죠? 좌표가 있을 때 이 A, B, C, D를 지금 보면 A는 몇 사분면이에요? 뭐 그냥 여기가 1사분면이고 여기가 2사분면이고 여기가 3사분면이고 여기가 4사분면이니까 그냥 그림으로 보면 그대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고 요 E는 어떻습니까? X축 위에 있죠. 그러니까 경계에 있으니까 E는 어떤 사분면도 아니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림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여기 그림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요 좌표만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번은 A를 보니까 4일이죠. 여기서는 4일도 중요한 거지만 부가 중요한 거예요. 플러스 플러스죠. 플러스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사분면? 1사분면이다. B는 어때요? 부호만 봅시다.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면 왼쪽 가고 위로 가야 되니까 2사분면이 되겠죠. 자, C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값은 중요하지 않아요. 부호만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왼쪽 갔다가 마이너스 아래로 떨어져야 되니까 3, 4분면이 되겠죠. 그럼 D는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죠. 오른쪽으로 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니까 몇 사분면이 된다? 4사분면이 된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E는 어떻습니까? E는 바로 둘 중에 하나가 제로죠. 자, 그런데 무슨 좌표가 제로예요? Y좌표가 제로죠. Y좌표가 제로라는 뜻은 바로 어느 축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어느 사분면에 속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서 F는 0,-3이라고 합시다. 그럼 무슨 좌표가 제로입니까? X좌표가 제로이죠. X좌표가 제로이면 바로 어느 축? Y축 위에 있는 점이죠. Y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들보다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래로 또 한번 내려가 볼까요? 방금 요거는 제가 선생님이 위에서 설명한 거고요. 그죠? 자, 4번을 보시면 몇 사분면에 속하는지 찾아달라 하네요. 그죠? 얘 어때요? 플러스 플러스니까 제 몇 사분면? 1사분면이죠. 얘는 어때요? 마이너스 플러스. 왼쪽으로 가고 위로 가니까 몇 사분면? 2사분면에 속하겠습니까?
자, C는 어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왼쪽 가고 왼쪽 가니까 떨어졌으니까 3, 4분면이 되겠죠. 즉 3, 4분면이 됩니다. 얘는 어때요? 왼쪽으로 갔는데 위아래는 움직이지 않았죠. 즉 바로 X축으로 마이너스 한 칸 움직이고 한 칸 움직이고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이고 Y축으로 안 움직이죠. 즉 Y좌표가 점이니까 X축 위에 있는 점이죠.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는 어느 사분면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너무 시시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고 문자로 나옵니다. 문자로. 자, 문자로 어떻게 나오는지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P점이, 이 P점이 이 A, B 이렇게 문자로 나온단 말입니다. 문자. 이렇게 문자로 나와요. 자, 이럴 때 이놈이 제4, 4분면이에요. 제4, 4분면. 의 점이래요. 이 점이. 그럼 그 말 속에는 선생님이 뭐가 숨어 있다고 됐나요? 얘가 제4, 4분면이면 A는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되고 B는 음수가 된다는 말이 뭐 돼 있다? 숨어져 있는 말이죠. 그죠? 말도 이해됩니까? 그럴 때 어떤 Q점이 있는데 이 Q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 AB래요. 이 Q점이 바로 마이너스 A, AB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Q점은 제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일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두 개, 이놈의 부호를 가지고 얘의 부호만 판단하면 되겠죠. 그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A가 양수잖아요. A가 양수일 때 마이너스 A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A는 A가 양수니까 예를 들어서 A가 5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A는 A의 부호를 뭐 해라? 반대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이너스 A라는 말을 해석할 때 A의 부호를 반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A를 해석할 때 A의 부호를 반대로. 그러니까 A가 양수면 마이너스 A는 뭐가 되겠습니까? 음수가 될 것이고 만약에 A가 음수잖아요.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는 뭐가 된다? 양수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A가 양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A는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나요? 얘는 음수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로 요 말은 A와 B를 곱하라는 뜻이겠죠. 곱셈. 자, 곱셈입니다. 그러면 양수와 음수죠. 곱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죠. 따라서 A가 양수고 B가 음수니까 이 부호는 뭐가 됩니까? 두 개 곱하면 음수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부호가 서로 다른 것을 곱하면 음수가 되겠죠. 그죠? 맞아요? 따라서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도 음수니까 얘는 바로 제 3, 4분면이 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R점이요. 예를 들어서 R점이 여기는 마이너스 AB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요걸 가지고 P점을 가지고 자 그러면 이 X좌표와 Y좌표를 찾아내면 되겠죠. 부호를. 자 그럼 보세요. 야 마이너스 AB는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AB의 부호를 먼저 결정하죠. AB의 부호는 두 개를 곱하면 되죠. 곱하면 부호가 뭡니까? 다르니까 곱하면 음수겠죠. 근데 음수의 마이너스니까 맞죠? 이 AB의 부호를 뭐로 하라? 반대로 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AB를 A와 B를 곱하니까 양수와 음수를 곱하면 음수가 되죠. 음수에다가 음수를 곱하니까 얘는 뭐가 된다? 양수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이놈은 뭐가 되나요? B의 부호를 바꾸어주면 되겠죠.
B의 부호를 바꾸어 주면 되니까 맞습니까? 자, B가 음수죠. B가 음수일 때 B의 부호를 바꿔주면 뭐가 된다?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이놈은 제 플러스니까 1, 4분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말뜻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부호를 선택해서 여러분들 다른 점의 좌표를 몇 사분면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만약에 이번에는 두 수를 곱해가 음수래요. 두 수를 곱하면 음수고 B에서 A를 빼니까 이게 바로 양수가 나왔대요. 양수가. 양수가 나왔을 때 어떤 A점 A, B는 도대체 몇 사분면입니까? 이 말이죠. 자, 이번에는 이 두 조건을 가지고 누구를 A 좌표와 B 좌표, 즉 A와 B의 부호를 선택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곱하기가 있고 뭐 더하기 빼기가 있잖아요. 여기 곱이나 나눗셈이 있거나 나눗셈의 부호가 있거나 그러나 덧셈과 뺄셈의 부호가 있을 때는 항상 곱셈 나눗셈을 가지고 부호를 먼저 판단하세요. 자, 그러면 A와 B가 있는데 두 개를 곱해가지고 음수가 된다는 말은 두 놈의 부호가 뭐 해야 된다? 달라야 되겠죠. 곱해서 음수란 말은 두 개의 부호가 달라야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B가 양수란 말은 두 놈의 부호가 뭐 해야 된다? 똑같아야 되겠죠. 이런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겠죠. 근데 지금은 두 개를 곱해서 음수가 되었기 때문에 두 개의 부호는 달라야 돼요. 그럼 경우가 몇 가지 나옵니다. 두 가지 나오죠. 그러니까 아직 판단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얘를 가지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B 빼기 A를 해보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첫 번째 경우는 B가 마이너스인데 빼기 누굴 하라? A를 해보란 말이잖아요. 그죠? 즉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빼보란 말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고 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어주는 대신에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겠죠. 우리가 저 앞에서 그죠? 처음에 우리가 정수의 덧셈 뺄셈 할 때 어떤 두 수의 뺄셈은 빼기를 더하기로 바뀌고 뒤에 보고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항상 마이너스가 되죠. 됐습니까? 그런데 뭐가 되라 그랬어요? 플러스가 되라 했죠.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 되겠네요. 이번은 A가 마이너스 B가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B가 B부터니까 B가 플러스 여기는 이제 B 마이너스 A를 해보는 거예요. B가 플러스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뒤에 걸 앞에 거는 그대로 놔둬야 되죠. 이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면 뒤에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와 플러스를 더하면 플러스가 되죠. 따라서 0보다 크다. 양수가 되라 했잖아요. 그죠? 아, 그러므로 바로 A는 뭐가 되고 음수가 되고 B는 양수가 되는구나. 따라서 A는 음수가 되고 B가 양수가 되니까 음수 양수면 바로 제 2, 4분면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런 유형의 문제가 옛날에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유형 두 가지 잘 한번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거는 좀 편한데 아래 거요 곱셈 나눗셈과 덧셈 뺄셈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곱셈 나눗셈을 가지고 왜냐하면 곱셈 나눗셈은 부호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니까 요 덧셈 곱셈을 가지고 먼저 부호의 경우의 수를 경우에 따라서 되는 경우를 나누어 주고 요 덧셈 뺄셈을 가지고 뭘 해보면 된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돌아와 보면 제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4분면은 뭔지 알겠죠? 그죠? 이번에는 이 대칭인 점의 좌표입니다. 대칭점 구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 대칭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선대칭, 점대칭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선대칭이라는 게 배웠고 점대칭을 배웠죠. 선대칭은 어떤 대칭축을 기준으로 포개었을 때 포개지는 거고 점대칭은 180도 돌려서 포개지는 게 바로 점대칭이죠.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선대칭, 점대칭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그 선대칭은 여러분들 대칭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직사각형 있잖아요. 그죠? 이런 직사각형은 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포개시잖아요. 그죠? 이런 대칭축, 즉 직선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선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물론 요런 직선도 되고 이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요 직선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포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직선에 해당하는 X축, Y축에 대한 대칭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선대칭입니다. 선대칭.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평행사변형이 대표적인데 이 평행사변형은 여러분들 이 대각선의 교점, 요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몇 도 회전하면 180도 회전하면 포개진다는 걸 알죠. 예, 이게 바로 점대칭이잖아요. 그 점대칭이 가장 대표적인 게 원점 대칭이죠. 이게 바로 점대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대칭이나 어떤 직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포개지는 걸 의미하는 거고 점대칭이나 이 점을 기준으로 180도 돌려서 여러분들 포개지는 것을 바로 점대칭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 예를 먼저 한번 보세요. 예를 보면 P점이 여러분들 지금 3,2입니다. 3,2. 이 P점 3,2를 먼저 여러분들 X축 대칭 한번 해봅시다. 이 P점을 요 직선을 기준으로 자, 조금 진하게 할까요? 자, 보세요. 요 P점을 요 직선을 기준 여기 바로 지금 X축이잖아요. 그죠? 요 직선을 기준으로 바로 대칭을 시켜보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대칭이라는 말은 내가 여기 서 있고 내가 여기 서 있고 요 빨간 이 대칭축이 거울이라고 생각한다면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보이겠죠. 맞습니까? 그 점은 바로 거울 속에 요 점으로 보이겠죠. 요 점으로. 맞습니까? 그럼 우리 선대칭에서 여러분들 선대칭 도형에서 어떤 선대칭 도형이 있는데 이게 대칭축이라면 여러분들 요 점은 요 점에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 두 점을 무슨 점? 대응점. 그리고 요 점과 요 점도 무슨 점? 대응점이잖아요. 이때 대응점을 바로 뭐 해준 거? 대응점을 연결해 준 선과 이 대칭축은 반드시 몇 도다? 90도죠. 90도고 이 대칭축에서 대응점까지의 거리는 뭐하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포개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 P점이 내 얼굴입니다. 내 얼굴이 이 거울 속에 내 얼굴에 비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은 바로 뭐가 된다? 대응점이 되겠죠. 대응점. 이렇게 대응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형점과 이 대칭축과는 무슨 관계? 수직 관계가 되죠. 수직 관계. 그리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죠. 따라서 요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빨딱선 직선이죠. 빨딱선 직선은 무슨 좌표가 똑같다? X 좌표가 똑같아야 되죠. X 좌표가 똑같죠. 그리고 얘는 위로 두 칸 올라갔으니까 얘는 반대로 아래로 두 칸 내려가야 되죠. 따라서 부호가 뭐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축 대칭을 하면요. 잘 보세요. X축 대칭을 하면 X 좌표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왜? 빨딱선 직선이 되니까. X 좌표는 바뀌지 않고 Y 좌표만 뭐 하면 된다? 부호가 반대로 되면 되겠죠. 말대로 이해됩니까? 따라서 자, 이 내용 보세요.
어떤 점 A, B가 있습니다. 이게 A, B가 있을 때 여기를 먼저 볼까요? 여기를 먼저 봅시다. X축 대칭인 점을 구해보면 바로 X좌표는 어때요? 3으로 똑같죠. 3으로 똑같죠. 누구 좌표가 바뀝니까? Y좌표가 바뀌죠. Y좌표가. Y좌표가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점은 X축 대칭하라 그러면 그죠? X좌표는 그대로 Y좌표만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자, 이번에는 Y축 대칭을 한번 해봅시다. Y축 대칭. 자, 그럼 Y축 대칭을 한다는 말은 요 선을 바로 뭐다? 요 선이 바로 대칭축이 되는 거죠. 요 선을 중심으로 해서 요 놈이 바로 내 얼굴인데, 그죠? 이 거울 속에 붙이는 내 얼굴은 여기 비춰지겠죠, 그죠? 됐나요? 자, 그럼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대형점과 대형점을 대형점과 대형점을 바로 연결하면 맞죠? 맞습니까? 이 대형점과 이 대형점을 바로 연결을 해주면 맞죠? 요 선은 바로 이 대칭축과 무슨 관계가 되고 수직 관계가 되고 맞죠?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어떻다? 똑같죠. 자, 그럼 얘는 보세요. 평평한 직선이죠. 평평한 직선이니까 무슨 좌표가 똑같다? Y좌표가 똑같죠. Y좌표가 똑같고 바로 여기가 오른쪽으로 색한 갔으니까 왼쪽으로 색한 가야 되겠죠. 따라서 얘가 3이면 얘는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3이 돼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따라서 Y축 대칭을 하면요. Y축 대칭을 하면 누구 Y좌표는 그대로죠. Y좌표는 그대로인데 맞습니까? 누구 좌표? X좌표가 부호가 바뀌죠. X좌표의 부호가 바뀐다. 자, 방금 전 X축 대칭은 누구의 부호가 바뀝니까? Y의 부호가 바뀌고 Y축 대칭은 누가 부호 바뀐다? X좌표가 바뀌네요. 됐나요? 자, 이제 세 번째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이 원점 대칭이란 이 점을 누굴 중심으로? 요 원점을 중심으로. 맞죠? 이 3,1을 이 원점을 중심으로 몇 도 움직여라? 180도 돌리라는 뜻이죠. 180도. 자, 180도 돌리면 되는데 여러분들 180도를 돌리지 말고요. 얘는 180도 회전을 해도 돼요. 180도 회전을 해도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원점 대칭은 선대칭 2번 하면 됩니다. 선대칭 2번. 이 점을 180도 돌리면 이 점에 오거든요. 이 점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X축 대칭한 다음에 Y축 대칭하면 돼요. 먼저 X축 대칭 후 Y축 대칭을 해도 되고 또는 이 점을 Y축 대칭 후 X축 대칭 Y축 대칭 후 뭐한다? X축 대칭하면 됩니다. 2번 동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 대칭은 점 대칭이죠. 점 대칭은 선대칭 2번 하면 되는 겁니다. 선대칭 2번 하면 된다. 이 점을 기준으로 지금 뭘 하라고 했나요? 점 대칭을 하라고 하면 이 점을 기준으로 열 십자를 그어보세요. 열 십자를 그었죠, 그죠? 십자를 그었으면 요거에 대해서 대칭 한번 하고 요즘은 왔죠? 다시 요거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3,2잖아요. 3,2. 3,2를 무슨 축 대칭하라? 무슨 축 대칭하라? X축 대칭하라 그랬죠. 그러면 X축 대칭하면 누구 부호 바뀝니까? Y 부호가 바뀌죠. 그럼 이 3,2가 뭐가 된다? 3,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런 다음에 이 점을 그러니까 3, 마이너스면 이 점에 왔잖아요. 그죠? 이 점을 다시 무슨 축 대칭하라? Y축 대칭하면 되겠죠. Y축 대칭하면 누구 부호 바뀐다? X 부호 바뀌죠. 그럼 이 점에서 X 부호를 바꿔보세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부호가 바뀌었죠. 원점 대칭하면 이 3,2를 원점 대칭하면 x좌표도 바뀌고 y좌표도 바뀌는 거예요. 둘 다 바뀐다. 자, 이번엔 반대로 얘를 y축 대칭을 먼저 시킵시다. 자, y축 대칭을 먼저 시키면 y축 대칭하면 누구 부호 바뀌어야 돼요? x 부호 바뀌어야 되죠. 그럼 x 부호 바뀌니까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이런 다음에 x축 대칭하면 x축 대칭하면 y 부호 바뀌어야 되니까 y 부호를 바꿔주면 여기서 y 부호를 바꿔주면 x는 그대로 y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똑같죠. 그래서 원점 대칭은 뭐다? 선 대칭 몇 번 하면 된다? 2번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자, 다시 어떤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있을 때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고? y 부호 바뀌죠. y 부호.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나요? x 부호만 바뀌죠. y 부호는 안 바뀌고 x 부호만 바뀌죠. 원점 대칭하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둘 다 바뀌죠, 부호가. 자,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 없는 문자 부호 반대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렇게 외우면 빠르게 외울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자, x축이죠. 대칭입니다. 대칭. x축은 없는 문자. xy 중에 없는 문자. y가 없죠. y 바꾸면 됩니다. y축 대칭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에 없는 문자가 뭐예요? x가 없죠. 그럼 x 부호 바꾸면 돼요. 자, 여기는 원점이죠. 원점입니다. 원점이면 없는 문자가 x도 없고 y도 없죠. 이 글자 자체. 이 글자 자체에 y 글자가 없으니까 y 부호 바꾸고 이 글자 자체에 x라는 글자가 없으니까 x 바꾸고 이 글자 자체 안에는 x, y가 지금 글자가 없잖아요. 그럼 둘 다 바꿉니다. 그래서 없는 문자 부호 반대 이렇게 외워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숫자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자, 한번 봐요. 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점이 있는데 x축 대칭하라. 그럼 없는 문자가 누구예요? y가 없죠. y가 없으니까 이 2가 마이너스 2로 바뀌는 거예요. y가 없으니까. 되겠나요? 그럼 x는 그대로. 자, 여기서는 y축이죠. y축이 없는 문제. x가 없죠. 그럼 x 3이잖아요. 3의 부호 반대. 그럼 2는 그대로. 자, 원점이죠. 원점은 x라는 글자도 없고 y라는 글자도 없죠. 그럼 얘는 바꿔주고 얘도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좌표 평면을 그리지 않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다시 한번 x축 대칭은 y좌표 부호 반대, y축 대칭은 x좌표 부호 반대,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 반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아래에 가보시면 이제 5번에 있는데 그죠? 자, 이렇게 이 점 세 개가 있는데 이 점 세 개가 있는데 이 점 세 개를 가지고 이 점은 x축, 이 점은 y축, 이 점은 원점을 하라 했는데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 답은 나중에 체크해 줄게요. 연습 삼아 이 점을 가지고 x축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연습 삼아 하는 거니까 다음에는 원점 대칭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해 봅시다. 자, 이런 걸 빨리빨리 못하면 여러분들 그림 그리가 좌표 그리가 언제 다 하겠습니까? 그죠? 자, 갑니다. 요 점을 가지고 합니다. 요 점을 P점이라고 생각하고 각각의 P점이라고 생각하고 요 점을 가지고 합니다. X축, 자, 이 조는 나중에 하고 이 점을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나요? X축 대칭 Y가 없으니까 Y 부호 반대. 그럼 X는 그대로 Y 부호 반대. 됐죠? y축 대칭 하나 하면 y축 대칭 없는 거 x가 없으니까 x 부호 반대 y는 그대로. 원점 대칭은 둘 다 xy 문제 없으니까 둘 다 부호 반대 마이너스 4,3이 되겠죠. 여기서 둘 다 부호 반대니까. 요번에는 두 번째 것. 이 점을 가지고 x축 대칭하라. 그러면 없는 거 y 부호 반대. x는 그대로 y 부호 반대. 얘는 y축 대칭이니까 x 부호 반대, x 부호 반대, y는 그대로. 됐나요? 자, 원점 대칭과 둘 다 부호 반대. 그러면 x 좌표 부호 반대하면 3이고 y 부호 반대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점을 가지고 X축 대칭은 없는 거 부호 반대, Y 부호 반대. 맞죠? Y축 대칭은 없는 거 부호 반대, X좌표 부호 반대.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3,4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둘 다 부호 반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찾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찾는 것은 바로 X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바로 요 4,3이 되겠죠. Y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3,4가 되겠죠. 원점에 대한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3,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대칭인 점은 바로 없는 문자 보호반대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 사분면과 점대칭의 사분면과 대칭점 찾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연습 잘 해주시고 이 대칭점은 고등학교도 계속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